이제 머스크가 태양광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근데 100기가씩 만들겠다? 이게 100기가라는 게 사실 말이 100기가지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저도 이제 그때 뒤늦게 그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1월 20 며칠 그쯤에 다보스 포럼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발언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미국 내에서 연간 100기가 규모의 태양광 제조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대략 3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언론을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로 보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 지형이 있는데도 어느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거의.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국내 언론은 이걸 왜 안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후 저널리스트죠.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일간지에 계셨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기후 에너지 관련된 심층 취재 아주 의미 있는 기사들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후 미디어 클리프라는 이름의 이 미디어를 만드셨어요. 지금 이제 요새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 각 언론사들 보면은 이제 이런 기후나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기자들이 한두 명씩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회사 안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제 파편화돼서 각자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모으면 힘이 될 텐데라는 생각에 일단은 클리프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클리프 고유의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랑 저랑 이제 공동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레거시랑 또 시민사회 단체를 제가 연결해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저까지 껴서 3자가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이제 일간지에서 네.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좀 필요성이 있겠다. 네. 또 이런 약간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몸담았던 그 일간지가 약간 보수 성향을 띈 곳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만 다행히 뭐 이렇게 이런 주제로 꼭 써야 된다라고 강하게 뭐 압박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나름 이제 그런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는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약간 자기 검열? 그쵸. 자기 검열이고 실제로 만약 그 선을 넘어가면 아마 채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는 게 있었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싱크탱크였는데, 싱크탱크가 이제 제가 일한 곳은 정치적 중립성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 단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전에 관한 문제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 곳이어서, 그럼 바꿔 말하면 원전을 언급하는 것이 되게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되는구나라는 이제 맥락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다니셨던 직장에서 많이 온몸으로 느끼신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언론사 있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 옮긴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었죠.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바로 언론의 에너지 편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편식이다. 이거를 좀 과거에 실제 일선 기자 활동 하시면서 내가 한 언론사에 속해 있지만 여러 언론 지형이 있고 이 각 언론이 에너지 이슈, 뭐 원전 이슈, 재생에너지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나 프레임이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좀 실감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많이 느끼고 제가 아까 이제 모종의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지라고 하면은 이제 탈원전이라는 게 금기어인 거죠. 네, 탈원전을 한 건 탈원전의 방향으로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 그거를 비판하는 것은 금기처럼 돼 있고 반대로 아마도 진보 언론에서는 또 원전을 또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또 약간 금기시 되어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편식이다. 어떤 의미로 쓰신 용어입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이 진보냐 보수냐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좀 편식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제 논조를 달리하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어떤 정성적으로 논조가 다른 거 말고도 보도량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최근에 느낀 게 있어가지고 좀 그 한 일간지에 칼럼을 썼었거든요. 네.
이제 무엇이 계기가 됐냐면 아마 저한테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기울어온 경제생활에도 나오셨던 분으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월 말쯤이었는데 아니 빅테크가 SMR에 뭐 100메가와트만 계약을 해도 국내에서 뉴스가 쏟아지는데 머스크가 매년 태양광 100기가씩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는 왜 이건 국내 단위가 좀 언론에 다르네요. 하나는 100메가고 하나는 이제 기가고. 기가고.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국내 언론에 없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툴툴 대시면서 약간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 SMR은 이제 소형 원전 네. 이거잖아요. 네. 아직은 완벽하게 시장에서 네. 검증되고 막 설치되고 있지 않은. 네. 그런데도 그렇게 작은 규모인데도 막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더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머스크가 100기가를 만들겠다라는 걸 왜 보도가 안 되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워낙에 이제 태양광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만 할 줄 알아도 태양광이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네, 아주 강한 그런 이 단어인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에너지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건데 그 솔라시티가 2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질 때도 머스크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그 아이디어를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머스크가 태양광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근데 100기가씩 만들겠다? 이 100기가라는 게 사실 말이 100기가지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저도 이제 그때 뒤늦게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1월 20 며칠 그쯤에 다보스 포럼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발언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미국 내에서 연간 100기가 규모의 태양광 제조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대략 3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에 100기가. 네, 3년 안에 이제 네. 100기가씩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사실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수치인 게요. 현재 우리 정부가 2030년 이제 5년 후죠. 그때까지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하겠다. 그쵸. 이거는 풍력, 태양광 포함해서 다 합쳐서 우리나라 합쳐서. 모든 걸 네. 합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그런 인력을 뽑는다 이런 채용 공고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분 말씀을 듣고서 그 당시에 국내 언론을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로 어떤 한 전문가분이 칼럼에서 잠깐 언급한 거 말고는 보도가 전혀 안 된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 지형이 있는데도 어느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네, 없었어요. 해외 언론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외신을 찾아봤는데 외신도 막 엄청 양이 많진 않았고 다만 에너지 쪽 전문지라든가 경제지 이런 데서는 좀 일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국내 언론은 이걸 왜 안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 나름 두 가지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사를 보도하는 관행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어지간한 글로벌 이제 큰 행사는 이제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나 혹은 다른 나라 언어들도 AI 활용해서 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재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국제 뉴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외신을 그냥 번역하는 수준. 네, 뭐뭐에 따르면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직접 취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약간 어떤 해외 뉴스를 직접 취재해야겠다. 심지어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큰 행사조차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자기가 보고 이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신의 보도가 되면은 그냥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갖다가 뭐 뉴욕 타임스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줄 다뤘으면 그거를 인용하는 식이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머스크 발언도 그 유튜브에 다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보지 않았던 거고 그게 이제 뭐 지나가다가 그냥 머스크가 한마디 쓱 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머스크랑 그 옆에 누구랑 대담을 하는데 그 대담을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랑 하는 그럼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되게 큰 자리였는데 그 발언을 그냥 이제 우리 언론이 놓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약간 누군가는 그거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요 분야를 잘 모른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건 아닐까? 혹시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트럼프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돼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태양광 얘기를 하지? 이거 우리 언론의
그동안에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거 네. 크게 뉴스화하는 거 별로다. 이런 생각하는 언론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얘기도 하고 그럼요.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얘기도 데이터 센터 하고 두 개를 막 연결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냥 어색하다? 약간 아니 좀 이렇게 이거 되겠어? 뭐 이런 음. 생각도 좀 있지 그래요. 그래도 않았을까요? 뭐 전 세계에서 아마 기업인 중에 일론 머스크가 뉴스메이커 압도적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100기가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에너지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보통 규모가 네.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그쵸. 중국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기가가 어느 정도 규모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우주까지 지상에서 쓸 태양광 말고 우주에서 쓸 태양광까지 하면은 이제 머스크가 얘기한 건 200기가를 그래요. 자기가 이제 맞아요. 만들겠다는 건데 미국의 지금 현재 모듈 제조 용량을 다 긁어 모으면 한 60기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단일 기업이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용량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거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야심찬 계획인데 네. 그것도 모듈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그럼요. 웨이퍼, 셀, 모듈 해서 이제 패널이 나오는 건데 이 머스크가 한 말은 모든 과정에서 200기가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모든 밸류 체인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는 중국인데 이제 100기가가 정말 실현이 되면 이게 진짜 3년 안에 될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현실화만 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같이 될 수도 그럼요. 있는 네. 그런 일인 거죠. 사실은 100기가와트면은 원전으로 치면 한 원전 70기 지금 네. 우리나라에 설치된 1.4기가와트 규모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네. 저는 아까 윤 기자 말씀하면서 제가 제일 흥미있게 들었던 부분은 SMR은 소형 원자로고 아직 상용화 안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메가 정도는 대서특필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100기가는 별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네. 이 극단적인 차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에너지 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이제 휴대폰으로 빅테크 SMR 투자 내지는 네. 빅테크 SMR 계약 이렇게 검색을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스크롤을 아무리 해도 기사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언론 말씀하시는 네. 해외 언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엄청 많이. 왜냐하면 또 국내에 원전 관련된 기업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낸 보도 자료까지 아하, 더해지면서 그래요. 보도량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MR이라는 거는 일단 스몰이잖아요. SMR의 S가 스몰. 이게 규모가 작단 말이에요. 아까도 태양광 100기가를 얘기했지만 이 SMR은 보통 모듈이 한 메가 정도 다니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회사랑 맺은 SMR 전력 구매 계약 이것도 기사가 엄청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500메가 규모거든요. 그러면 0.5기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광 머스크가 얘기하는 100기가의 200분의 1 수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는 많지만 SMR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빅테크가 SMR에 뭘 투자를 했다더라,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게 나오면은 막 이제 기사가 쏟아지고 네. 기사뿐만이 아니라 막 사설에서도 그러니까 다뤄주고 사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걸 깊숙이 보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가 뜨는 걸 보니 원전 다시 그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조금 이제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론이 그렇게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크게 뭐 속성 아젠다라는 게 있고 점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성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요즘 말로 이제 하면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이슈에 어떤 속성을 부여할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점화 효과는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그 이슈를 많이 다루면 이제 언론의 수용자들, 대중이 되겠죠. 대중들이 정책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 이슈를 중심에 놓고서 평가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점화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철 앞두고 부동산 뉴스가 막 쏟아지면은 후보 표심이 부동산 이슈에 따라서 이제 막 갈린다거나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태양광이나 원전 요런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일단 국내 언론은 원전이라든가 SMR 보도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내가 그 원전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게 일단 각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빅테크가 SMR에 몰려든다라고 하면은 미래 대세 에너지원은 원전과 SMR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 언론의 에너지 편식이 정부와 업계의 늑장 대응.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또 아무래도 정치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러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막 가는 거 조금 이 지지를 못 받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또 정부가 받는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